이재명 후보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이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당연히 해야 될 합당한 결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련해가지고 헌법 84조가 어떤 식으로 적용될지가 또 좀 궁금했었는데요. 네.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사위에 네. 올렸지 않습니까? 예, 예. 대통령 당선되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던 재판을 정지시킨다라는 재판 규정을 정지. 낸다는 건데요. 예, 예. 이 설명 좀 들어볼까요, 의원님? 예, 지금 헌법 제84조가 그 형사상의 그 소추, 네, 소는 소추. 이제 그 공소제기, 그다음에 공소제기. 추는 재판의 진행, 즉 재판의 심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다. 이미 헌법 84조에서는 그게 권리로서 사실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법이 미비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법을 보완해서 이번에 확실히 하겠다. 그런 취지지 헌법에 반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헌법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 법률을 개정하겠다. 이러한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이와 아울러서 함께 공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넘기면서 좀 진정이 되나 했더니 지금 산 넘어 산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전국 판사들 회의체인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지금 소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말씀은 되고 있지만은 사실 이 법조계 안에서 논란이 아직도 많아요. 근데 이제 법원 입장에서는 그런 법하고 별개로 우리 법원이 공식적 입장을 내야 된다. 이 헌법 해석에 대해서. 근데 저는 정말 이게 너무 답답한 게요. 이 논의가. 저도 법학과 출신이니까 이걸 명확하게 저는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자 소추라는 것이 재판이 포함 안 되고 오로지 기소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다수설입니다. 학계에서는. 오로지 소추는 기소만 의미한다. 근데 그렇게 해석하더라도요. 제 말 한번 들어보시면 자 어떤 사람이 법이 이렇게 돼 있다고 봐요.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목을 조르면 안 된다는 법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 목 조르면 안 돼요. 목 조르면 일을 못 하니까. 근데 이미 옛날부터 목을 계속 조르고 있었던 어떤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풀어야 돼요. 그럼 이걸 적용하면 자 지금 대통령 된 사람을 새롭게 기소 못하는 건 너무 상식적인데 옛날에 이미 기소를 해가지고 공소가 유지되고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소 취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법의 취지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까? 저한테 헌법을 가르친 사람이 요즘에 언론에 뭐 맨날 나오는 교수들이요. 고대 교수들, 뭐 장영수 교수, 차진아 교수, 뭐 김선택 교수님 전부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이분들한테 물어보던데 교수님들 나오고 인터뷰해보면서 제 말이 틀렸습니까? 아니 이게 왜 헌법재판소의 해석이요? 불소추 특권을 주는 이유가 대통령은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재판 들락날락 하면 되겠느냐? 안 돼. 그 다음에 국가적 신인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원수인데 이 사람은 자꾸 기소하고 이러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퇴직 후에 해라. 이 얘기거든요. 근데 옛날부터 기소가 돼 있던 상태래. 풀어야지 그러면. 트럼프도 공소 취소했잖아요. 특검이. 이게 어려운 얘기인가? 저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헌법소원 가져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법이 통과가 돼도 헌법소원을 가져가는 계획인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뭐 어떤 시나리오였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내심에 있겠지만 그게 이제 좌절됐지만 어쨌든 정치적으로는 계속 논쟁을 가져가려고 할 것이고, 그러면 초반에 결국엔 이 문제도 제가 볼 때 임기 시작하고 나서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날 거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당연히 끌어갈 거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그에 대해서 또 대비책도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재명 대표는요, 이런 종류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면 5개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5월 13일 날 대장동 의혹 관련 공판기일이 있고 5월 15일 날 원래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이 있었고 5월 20일 날 위증교사 관련 공판기일이 잡혀있고 5월 27일 날 대장동 의혹 공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사적 이용 재판 준비기일 등등이 잡혀있었었고요. 6월 3일 날 위증교사 결심 공판, 물론 이제 이거는
이 선거 날이 정해지기 전에 예. 나온 날이라서 그리고 또 휴일이기 때문에 그날은 당연히 이제 없어질 날이긴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재판 일정이 짜여져 있던 사람이다. 과연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얘기고요. 여기에 대해서 요거 하나만 제가 좀 지적하고 갈게요. 노향남 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장판사가 이제 이 대법원의 행태를 매우 비난하면서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이랬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분이 그 말했던 바로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수견 대법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과거에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시절에 노동법률사무소예요. 그 시절에 의뢰인으로 온 거예요. 이수견 대법관이 해고 노동자로서. 그러면서 자신이 과거 노동법률사무소에서 일하던 시절에 해고 노동자를 만났던 이수견 대법관과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회사의 부당한 해고 조치에 맞서 홀로 싸우던 20대 그 사람 지금 어디 갔냐. 그런 사람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보충 의견을 낼 수가 있었냐. 그냥 다수 의견만 낸 것도 아니고 이분은 아예 더 구체적으로 의견을 냈잖아요. 그 5명의 대법관들이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러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20대 그 해고 노동자는 어디 가는 건지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군요. 그러신 분이 한국 사회에 너무 많지 않습니까? 참으로 서글픈 일이죠. 네. 예. 저는 저희가 기사 쓰거나 뭐 방송 나오면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래서 누가 이재명 후보한테 죄지라고 했냐, 죄 지으니까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댓글이 꼭 달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취재기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온 거냐.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 얘기를 하는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정적이었던 사람을 사법적으로 날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사법으로 끌고 가면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어라는 판단하에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원래 본류가 뭡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한 비리 수사로 시작을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백현동 갔다가 성남우리원 갔다가 정말 성남 난리 FC 났었죠. 갔다가 해서 네. 결국엔 이게 그 끄트머리 어딘가쯤에 있는 그거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행사한 이거는 선거법 위반이네 이렇게 건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치의 사법화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정치. 그 검사 독재라고 민주당이 표현하는 그 검사들이 했던 정치가 뭐냐면 이게 결국엔 우리가 수사로 전환시키고 수사에서 기소하고 기소하면 재판부에서 유죄 나오면 10개를 하든 15개를 하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기는 거잖아. 의 흐름으로 해서 이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에서 제동이 걸렸다라는 점에서 이 사건에 하나만 갖고 뭐 정치가 사법화됐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과정을 어떻게 제어할 거냐 앞으로 이 부분이 이제 과제로 남는 거예요. 네, 정치의 사법화에서 이번에 이제 대법원의 사법의 정치화까지 정말 이재명 대표를 그야말로 사냥하기 위한 거의 인디안 기우제식 먼지털이식 수사를 해왔고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그 1단이 이제 공직선거법 그 마지막 단에 있던 사건이 그 10년 전에 이제 그 사건으로 이제 그 10년 전의 기억을 이제 되살려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허위 사실을 묻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재판이 만들어진 거죠. 예. 그러니까 없는 죄를 만들어내는 것도 모자라서 거기에 대해서 유죄를 더 씌우려고 했고 거기에 2심에서 재판부에서 그 유죄의 이제 무죄의 근거가 확실하게 딱 규명을 해줌으로써 전 국민이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네. 사진을 크롭해서 조작한 거라 그랬는데 왜 골프 친 걸로 왜곡을 했는 사실을 왜곡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대장동 허위 공문들을 보내서 압박한 걸 주관적으로 협박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큰 실형을 선고할 정도로 죄를 물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걸 국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이재명 대표의 후보 자격을 박탈해가지고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니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조합해서 이어가지고 제가 꼭 말씀드려야 되는 게 내일 제가 국회에서 이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주최 토론에 제가 가는데 예. 민주당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방향을 재판 정지 쪽으로 자꾸 가시면 안 되고요. 검찰이 지금 기소해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전부 다 네, 검사가 말아가지고 검찰이 지금 뚫뚫뚫 말아서 이렇게 이 판을 만들어놨으면 검사가 결자 해지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검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헌법 취지에 따라서 공소를 취소해야 하고 근데 이놈들이 대통령 당선되고 난 다음에도 지들 잘났다고 계속 기소를 유지한다? 헌법 84조 위반 바로 검사를 타내고 날려야 됩니다. 검사를 응징할 생각을 해야지 자꾸 법원 재판 멈춰주세요. 이쪽으로 소극적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네. 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